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로 우리 수학 1 교과서로 이야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교과서 174쪽으로 가서 보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나오는데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이쪽 한 변하고 이쪽 한 변이 같고요. 또 나머지 한 변하고 이쪽 한 변, 그다음 오른쪽에 한 변과 나머지 한 변이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영어로 S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 변이니까 이거를 이제 S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합동 조건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는 한쪽 이 변하고 이 변이 같고 반대쪽인 이쪽이랑 이쪽이 같고 이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꼭 같아야 돼요. 이 두 변과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쪽 각이 같게 되면은 우리는 합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변이니까 이제 변이 S라고 했죠? 두 변 SS 하고요. 우리가 각을 영어로 이제 A라고 해요. 앵글의 약자로 A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SAS 합동인지 그리고 어떤 게 SSS 합동인지 우리가 이거를 연결을 잘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예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분홍색 각은 분홍색 각이랑 같고 연두색 각은 연두색 각이랑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이런 합동 조건에 이름을 붙이면요. 이제 각이 이제 양끝각은 A인데 각이 두 개잖아요. 양끝각은 거기다 이제 한 변이 들어가서 ASA 합동으로 이제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써서 그림도 그리고 해서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거는 시험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문제 3번을 볼까요? 교과서 175쪽이 되겠네요. 3번을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어떤 합동 조건인지 우리가 합동 조건으로 이제 말할 때 우리가 합동이면은 이제 세 줄이 필요하잖아요.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로 세 줄이 나옵니다. 그럼 삼각형 ABC 이 순서도 되게 잘 맞아줘야 돼. A의 대응점이 D라는 거고요. B의 대응점이 E라는 거고요. C의 대응점은 F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응점의 위치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합동인지 찾아보면요. AB, 자, 표시해 볼게요. AB 선분과 DE 선분이 같고요. 그 다음에 BC 선분과 EF 선분이 같대요. 그리고 거기에 끼어 있는 B각과 E각이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뭐가 해당돼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도 각각 같을 때 그러면 이게 뭐예요? S, 각은 A, S. SAS 합동이라서 합동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또 이제 그 다음 거는 또 풀어야 되니까 또 했던 거는 지우고 또 한번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변과 끼인 각 SAS 합동이 되겠죠. 자, 이제 2번은 AC변하고 DF선이 같고 A각과 D각이 같고 C각과 F각이 같대요. 네, 어때요? 아, 이거 한 변과 양끝각이죠? 자, 양끝각이 나오고 한 변과 양끝각이면 ASA 합동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맞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것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BC와 EF가 같고요. AC와 DF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각을 얘기했네요.
자, 선생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변, 그러니까 두 변과 두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끼어 있는 각이 같아야 되는데 이 반대쪽의 각이 이제 같다고 했네요.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SAS 합동은 두 변, 우리 1번처럼 두 변과 또 반대쪽 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으로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4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걸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 변과 양끝각이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두 변과 끼어 있는 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삼각형이 합동 조건이 있는 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176쪽의 4번 같은 유형이죠. 자, 176쪽을 보시면요. 자, DEF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D각을 딱 보면은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D각을 보면요. 이 D각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의 이걸 보고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우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D의 대응각은 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네, 80이 되는 거죠. 80을 쓰고, 자, 2라는 거는 이제 2라는 아이는 이쪽이죠? 2라는 2의 대응점이 C예요. 그럼 C각을 말하면 되죠. 근데 C각이 안 나왔잖아요. C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니까 180도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80과 40을 더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이니까 빼면 6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고, 이제 F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F의 대응각은 A죠? 그럼 A의 각을 그대로 썼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대응각의 위치만 찾아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도 볼까요? 자, BC의 대응변은 D2예요. 그럼 D2를 보세요. D2가 얼마가 나왔어요? 예, 3이죠? 3cm.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단원 학습평가에 나오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한번 볼까요? 181쪽으로 가보면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인데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AC와 BD가 평행이고요.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자, 평행선은 있으면요. 이게 억각이라고 일명 Z 모양의 모양을 연상하는 Z각이라고 할 수 있는 억각을 생각해 보세요. 얘 각과 이 각이 같고요. 또 이 반대쪽을 이게 두 줄로 표시하면 이거의 각은 이쪽 각이랑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합동을 제대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선생님은 ACO로 갈래요. 그럼 ACO랑 합동인 삼각형을 이 대응점을 맞춰줘야 돼요. A의 대응점을 쭉 살펴보면은 뭐가 돼요? B가 되죠? B, C의 대응점은 쭉 가면은 D가 됩니다. 그리고 O는 똑같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합동 조건은 뭐가 될까요? 한 변과 양극각의 크기가 같네요. 그러면 그 합동 조건이 뭐죠? 예, 그렇죠. ASA 합동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단한 학습평가 뒤쪽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접었어요. 이게 접었으면은 이 접은 각이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Z각, 이게 Z각처럼 하면은 이쪽 각하고 또 이쪽 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40도면 얘도 40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둘 다 40도가 되고 X각은요. 우리가 이 X각은 외곽의 성질을 알면 정말 편해요. 외곽이라고 이쪽이 40도고 이쪽이 40도면 이 외곽은 이 옆에 있는 내각을 제외한 안쪽에 있는 이쪽 두 각을 합치면 이 각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40 더하기 40해서 8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하고 182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볼까요? 우리 이 삼각형을 보면은 합동인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합동인지 선생님이 색연필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삼각형이 정사각형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거 삼각형하고요. 이거는 이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요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에요. 네, 이제 합동이고요. 합동인 삼각형 기호도 한번 해볼까요?
예, 선생님 해볼게요. 보세요. 삼각형 BCE와 이제 합동의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BCE와 맞춰볼게요. 이쪽의 대응점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길이랑 BC면 이쪽이잖아요.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이쪽 정사각형의 한 변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네, DC.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변이 C이니까 이쪽 변 CF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삼각형의 위치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DF죠? DF는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기호잖아요. 그러면 DF랑 같은 길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DF를 구하라고 했는데 DF가 지금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DF랑 같은 대응변을 찾는 거죠. 그러면 B2가 되는 거죠. 근데 B2가 얼마 나왔어요? 예, 그럼 25cm.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란색 삼각형을 위로 세워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